안녕하세요, 선생님. 피임약이 피임뿐만 아니라 다른 치료 효과도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렇게 좋은 피임약도 부작용이 있거나 먹으면 안 되는 사람이 있을까요? 피임약은 병원에서 처방되는 뭐 야즈나 야스민, 클레라 이런 약들을 제외하고 약국에서 의사 처방 없이 손쉽게 구매할 수 있을 정도로 크게 부작용이 있다거나 아주 위험한 약제는 아니에요. 그런데 피임약의 경우에도 몇 가지 주의해야 될 점들이 있고요. 또 피임약을 복용하시면 안 되는 환자분들도 있거든요. 대표적인 경우를 말씀을 드리면 일단 첫 번째는 피임약은 간에서 대사되는 약제이기 때문에 간 수치가 지나치게 올라가 있는 간 질환자들의 경우에는 복용을 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피임약은 결국 호르몬 제제거든요. 네. 그러니까 유방암 환자분들은 여성 호르몬의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유방암 환자분들은 복용하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는 뇌혈관 질환이나 관상동맥, 심장에 있는 관상동맥 질환, 그리고 혈전색전증이 있는 분들이나 과거에 있었던 분들, 또 조절되지 않는 심한 고혈압 환자, 이런 분들에서는 복용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럼 혈전색증이 혈전색전증? 색전증? 네, 네네. 그게 뭐였죠? 그 혈전이 피가 뭉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피떡을 만든다고 우리가 환자분들한테 네, 설명을 네. 드리는데 그 피가 뭉쳐서 혈관을 막게 되는 질환이에요. 그게 혈류를 막게 되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뇌혈관이 막히면 뇌경색이 네네네. 오는 그런 유의 질환이거든요. 그러니까 피임약을 복용을 하면 이런 혈전증의 위험성이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의를 해야 되는데 이제 원래부터 그런 종류의 질환들을 가지고 있었던 분들의 경우에는 피임약을 복용하시면 그런 리스크가 더 올라갈 수 네. 있으니까 저희가 복용을 금지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인 만 35세 이상의 흡연 여성에서는 저희가 피임약을 처방하지 않아요. 금기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35세 이상의 흡연 여성이요? 네, 일반적으로 별다른 질환이 없고 흡연을 하지 않는 뭐 20대의 건강한 여성들의 경우에는 뭐 보고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그런 혈전이 발생할 위험이 뭐 10,000명당 뭐 2명에서 5명 정도로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런데 피임약을 복용하면 이런 혈전의 발생 가능성이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흡연까지 하게 되면 흡연만으로도 혈전 발생의 가능성이 올라가요. 그래서 흡연과 피임약과 나이가 겹쳐지게 되면 이제 혈전, 색전증 발생 가능성이 10배 이상도 증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예 만 35세 이상의 흡연 여성들에서는 피임약을 금기사항으로 정하고 처방을 하고 있지 않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뭐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 유방암, 간 수치 엄청 올라간 분들,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사실 대부분 병원을 다니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호르몬제를 복용하기 전에 되게 의사의 상담을 받을 수가 있어요. 네. 의사가 뭐 환자분은 호르몬제를 드시면 안 되는 분이니까 안 돼요. 이런 식의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35세 이상의 흡연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알고 있지 않다면 예를 들어 약국에서도 쉽게 구매할 수 네, 있거든요. 이제 약사님이 다행히 그런 점들을 잘 체크해가지고 설명을 해주신다면 모르겠지만 안 그럴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35세 이상의 흡연 여성에서는 피임약을 복용하면 혈전증의 위험성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복용하면 안 된다. 이 정도는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피임약을 먹을 때 술도 같이 먹으면 안 된다고 하던데 왜 안 되는 거예요? 아, 그거는 그 피임약도 간에서 대사되고 맞아요. 술도 간에서 대사되니까 아. 동시에 들어가면 이제 무리가 되고 약제 그 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뭐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 이 정도인데 뭐 동시에 드시는 것만 조금 피하면 되고요. 원래 피임약을 예를 들어 밤에 복용하시던 분이라면 밤에 술자리가 있으면 겹쳐지니까 좀 네. 걱정이 되실 텐데 그럴 때는 뭐 술 드시고 그래도 한 뭐 2시간 정도 시간 띄어서 복용하시면 되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5세 이상 흡연 여성은 피임약 복용이 안 됩니다.